자, 얘들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선진유학 배웠고요. 오늘 성리학 들어가 볼 건데 성리학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성리학에 등장한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선진유학은 진나라 이전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한 유학이었어. 그러다 이 춘추 전국시대를 진이라는 나라가 통일하게 되는데 이 진나라의 사상적 기반은 법가였습니다. 진나라의 사상적 기반이 법가였기 때문에 진나라는 법가 이외의 학문, 특히 유학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게 돼요. 그리고 이 유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유학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파묻는 분서갱유와 같은 사건도 발생하게 되지. 근데 사람을 너무 법으로 왁 억제면 사람이 엇나가기 마련이야. 그래서 진나라도 건국한 지 20년 만에 멸망하게 되고요. 이후에 등장한 한나라가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유학이 다시금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나라 때 부활한 유학은 훈고학이었어. 뭐라고? 훈고학이었다고. 그럼 훈고학은 뭐냐? 들어봐봐. 한나라 때 유학이 부활은 했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분서갱유 때문에 남아있는 서적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남아있는 유학 서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옛날에 있었던 서적을 다시 복원해서 이를 다시 해석해야겠지. 옛날에 있던 서적을 복원해서 이를 다시 해석하는 이게 바로 훈고학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훈고학이 발달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나라 이후에는 위진 남북조 수당나라가 연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기도 얘들아 춘추 전국시대 버금가는 혼란기였어. 전쟁이 맨날 일어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 문제는 유학은 현실 세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이었지. 그래서 유학의 인기가 떨어지고 도교와 불교의 인기는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위진 남북조부터 수당에 이르는 시기야. 어쨌든 결론 유학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유학의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송나라 때 주희 또는 주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자는 맨날 고민했대. 왜 유학은 인기가 없을까? 왜 유학은 갈수록 쇠퇴할까? 이걸 맨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려. 유학이 인기 없는 이유는 유학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봐. 도교는 맨날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법을 알려줘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고 불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 근데 유학은 맨날 잔소리만 해.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맨날 잔소리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학의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럼 유학이 다시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 흥미있는 내용을 뭐 하면 돼?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주자는 기존 유학에 우주론과 심성론을 추가해서 새로운 유학, 신유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자가 만든 신유학을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리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성리학의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을 차례로 배울 거고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끊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성리학의 우주론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성리학의 우주론을 이기론, 이기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기론은 뭐냐? 이기이원론은 뭐냐? 말 그대로 우주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우주가 이와 기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이기론이야. 그럼 또 이는 뭐고 기는 뭐냐? 그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만들어져서 작동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하나는 이 마이크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를 구성하는 재료가 필요하겠지. 왜? 마이크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없으면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 마이크의 재료가 없으면 마이크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 마이크는 원리와 재료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들아, 이 원리가 이고요. 재료가 기입니다. 원리가 뭐라고? 이. 재료가 뭐라고? 기. 그러니까 마이크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원리의 측면인 이와 재료의 측면인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바로 이기론이야. 이해되니? 이걸 냉장고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 냉장고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원리는, 즉 냉장고의 원리는 냉장고의 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냉장고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기가 되는 거야. 결국 이 세상의 만물은 원리의 측면인 이와 재료의 측면인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바로 이기론인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걸 정리 한 번만 해볼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는 원리의 측면이었고요. 이 원리는 눈에 보여? 형체가 있니? 얘들아, 마이크에서 소리를 내는 그 원리 눈에 보여? 냉장고에서 음식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 원리 눈에 보여? 보이지 않아요. 형체도 없죠. 그래서 이 이는 형체가 없습니다. 무형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데,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다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형이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는 원리이고 무형임과 동시에 형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를 하늘이 준 이치다 해서 천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이를 하늘이 준 이치다 해서 천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 얘들아 우리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알아두면 좋을 용어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 밑으로 가서 보자. 성리학에서 이는 얘들아, 성리학에서 이는 이치랑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 이와 이치는 천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 이치, 천리는 성리학에서 다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이치, 천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합니다. 다시, 이, 이치, 천리는 무조건 뭐하다고? 선하다고. 그럼 왜 선할까?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 봐. 이 이는 하늘이 준 이치라며. 근데 유교에서 하늘은 성격을 가지고요. 그 하늘의 성격은 매우 도덕적이었지. 하늘은 무조건 도덕적이었지. 그러니 이 지천리는 무조건 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공식처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성리학하면서 계속 나올 거거든. 어쨌든 요거 용어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기를 가보면, 기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재료의 측면이었고요. 재료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리고 형체도 있습니다. 유형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형이야. 그래서 이와 기 요거 두 개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 자, 여기 마이크가 또 여러 개 있네요. 근데 얘들아, 이 마이크가 작동하는 원리는 다 똑같을 거야. 다 똑같을 거야. 근데 모양은 다 같니? 재료는 다 같니? 재료는 다 다르죠. 마이크의 원리는 다 똑같은데 마이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다 달라. 냉장고로 가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냉장고는 다 똑같은 원리를 가질 거야. 냉장고가 음식을 차갑게 만드는 그 원리는 다 똑같을 거라고. 근데 냉장고의 재료는, 냉장고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다 뭐해? 달라. 선생님 집에 있는 냉장고와 너네 집에 있는 냉장고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럼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원리는 다 똑같은데, 즉 이치는 하나인데 모양은, 재료는 다 다르다는 거야. 개개의 현상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즉 사람도 이 사람을 구성하는 원리는 다 똑같은데 이 사람의 재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다르지만 누구는 치우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순수하지만 누구는 탁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결국 우주 만물이 다 다르게 생긴 이유는
이의 측면 때문이야, 기의 측면 때문이야? 기의 측면 때문이겠지. 그리고 이걸 성리학에서는 2일 분수라고 합니다. 알겠냐? 요거 되게 중요해. 그럼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 얘들아. 의자로 가보자. 의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자의 원리는 다 뭐하다고? 똑같아. 근데 이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다 달라. 이걸 성리학에서 뭐라고 한다? 2일 분수라고 한다. 알겠니?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기의 관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와 기의 관계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즉 우주 만물은 다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어. 이와 기가 결합돼서 이루어져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크가 소리를 못 내면 쓸모가 없고, 마이크의 원리가 없으면 쓸모가 없고, 마이크의 재료가 없으면 마이크를 만들 수 없잖아.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와 기가 합쳐져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이와 기를 분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분리할 수 없겠지. 현실에서 이 이와 기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해. 이걸 성리학에서는 이기불상리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이와 기는 분리할 수 없어. 현실에서 이기불상리야. 여기서 얘들아, 상리가 구분된다라는 뜻이거든. 상리가 분리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기불상리는, 그치,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지. 즉 현실에서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어. 근데 이 우주의 원리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의 측면과 기의 측면을 나눠서 설명해야 되지. 선생님도 너네한테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와 기가 결합돼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기를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지. 즉 논리적으로 이와 기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이걸 성리학에서는 이기불상잡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기불상잡에서 상잡이 섞인다라는 의미거든. 섞인다라는 의미거든. 그럼 이기불상잡은 이와 기가 서로 섞일 수 없다. 어느 측면에서? 논리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돼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기는 구분된다. 이게 이와 기의 관계다. 즉 이와 기의 관계는 이기불상리하면서 이기불상잡한다. 이게 성리학의 결론이에요. 알겠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주는 우리가 다 배운 거고요. 상당히 어렵지 얘들아. 근데 우리 다음에 배울 게 더 어렵거든. 그래서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잠깐 쉬다 오세요. 자, 얘들아, 이제 성리학의 심성론 살펴볼게요. 심성론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건데 성리학의 심성론을 심통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통성정은 말 그대로 마음이 성, 본성과 정, 감정을 통괄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이 성, 본성과 정,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심통성정이야. 그리고 이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BTS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막 평소에도 BTS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걷다가 진짜 BTS를 짜잔 하고 만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BTS를 보자마자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평소에 좋아했던 마음을 막 표출하겠지. 여기서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은 본성이 되고요. BTS를 만나자마자 표출됐던 모습은 정, 감정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본성이 되는 것이고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만나서 표출되는 마음은 감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성은 발동 이전, 정은 발동 이후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과 정을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본성은 다시 본연지성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 본연지성은 이로만 이루어져 있어. 우리 아까 배웠던 이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 본연지성은 하늘이 준 본성이야. 천리로서의 본성이야. 천리. 하늘은 유교에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본연지성도 도덕적이겠지. 즉 순선무악해. 악은 없고 선만 있습니다. 또 이 본연지성에는 사덕도 담겨 있는데, 이 사덕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인의의 지죠. 그래서 요게 본연지성이고, 근데 우주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럼 본성에도 기의 측면이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기질지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지성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본성이고요. 현실에서의 본성입니다. 즉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가지는 본성이야. 그럼 사람은 현실 속에서 착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악할 수도 있지. 착할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기질지성은 선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악할 수도 있어. 즉 기질지성은 가선가악해. 그럼 우리가 얘들아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도덕적이려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중에서 기질지성을 변화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기질지성 중에서도 악한 부분을 뭐 해야겠어? 변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성 다 배웠고요. 이제 이 본성이 표출된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성에 얘들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듯이 감정에는 4단과 7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단을 이미 배웠죠. 배운 그대로예요. 이 4단은 선천적인 도덕 감정으로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이 있고요. 순선무악합니다. 악은 없고 선만 있어요. 근데 이 7정은 인간의 모든 감정으로 희노 애구 애호욕이 있는데, 희 기쁘고, 노 노엽고 화나고, 애 슬프고, 구 두렵고, 애 사랑스럽고, 오 미워하고, 욕 욕망 있고. 즉 이 7정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어?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단은 순선무악하고 7정은 가선가악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심통성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본 거고, 얘들아 이걸 도식화해서 선생님이 다시 써보면 복습해 보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본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본성은 다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 본연지성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지 아까? 인의의 지에 사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 감정에는 4단과 7정이 있는데, 이 4단은 선천적인 도덕 감정이었고 7정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었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면 본연지성과 4단은 얘들아 순선무악해서 가선가악했어. 그치? 순선무악했지. 악은 없고 선만 있었어. 근데 기질지성과 7정은 뭐 할 수도 있었고, 그치? 선할 수도 있었고 뭐 할 수도 있었어? 악할 수도 있었어. 즉 가선가악했어.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까지 했고요. 요걸로 간단히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 그럼 이제 심성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 본성과 감정 중에서 이치는 어디에 있어? 하늘의 이치는 어디에 있지? 본성에 있죠. 왜? 본연지성이 2로 구성되어 있고 기질지성에도 2가 있잖아. 그래서 성리학은 이치는 본성과 감정 중에서
본성에 있다는 성증리, 본성이 곧 이치다를 주장하게 되고, 이 성증리가 성리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다시, 하늘의 이치, 이치는 어디에 있다고? 본성과 감정 중에 본성에 있다고. 이게 뭐? 성증리. 이 성증리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내용도 상당히 어려운데 얘들아, 심통성정에서 성증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학생은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 선생님, 본성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정은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성리학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아.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후에 조선 성리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거든. 근데 그건 우리 뒤에 가서 배우자. 오케이? 오늘은 이 도식화 그리고 성증리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된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수양론 갈 건데 수양론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수양론 가볼게요. 우리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해보면 이 세상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럼 이 천리는 나한테도 있을 거고 인간한테도 있을 거고 사물한테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인간은 본인 안에 있는 천리를, 나 안에 있는 천리를 잘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은 뭐 해야겠어? 제거해야겠지. 즉 인간은 존천리 거인욕 해야 돼. 존천리,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은 제거해야 돼. 그리고 이 존천리 거인욕을 네 글자로 하면 존양 성찰입니다. 존양, 양심을 보존하고, 성찰, 나쁜 마음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 존양 성찰을 또 두 글자로 하면 거경이 됩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이 존천리 고인욕, 존양 성찰, 거경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 내가 나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이야. 쉽죠?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치를 알고 수양을 했는데 사물의 이치는 알아볼라? 몰라.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사물을 대할 거 아니야. 사물을 상대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마이크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마이크를 써먹겠지. 그럼 결국 이 사물을 대하려면, 사물을 상대하려면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해.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방법,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을 성리학에선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경물치지라고 한다고. 경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치지, 지식을 확장한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방법이 바로 경물치지고요. 이 경물치지를 두 글자로 하면 궁리, 이치를 궁리하다, 이치를 궁구하다, 이치를 공부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리학의 수양론에 딱 한 단어로 요약해. 뭐라고? 거경궁리라고. 어쨌든 우리가 성리학의 수양론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가 배운 수양 방법 다 적어봤어. 그럼 지금부터는 이 수양론을 좀 다른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경물치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였어. 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였어. 근데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그치? 배운 걸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는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겠지. 그럼 결국 성리학은 수양을 하려면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해. 하나는 그 이치를 알려는 지식의 측면이고, 하나는 배운 걸 행동으로 옮기려는 실천의 측면.
즉 성리학에서는 수양을 하려면 지식의 측면과 실천의 측면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질문. 그럼 이 지식의 측면과 실천의 측면 중에서 뭐 먼저 해야 될까? 성리학에 따르면 당연히 지식부터 해야 돼. 왜? 모르면 행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치를 알아야 행동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성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먼저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선지후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선지후행. 선지, 먼저 지식을 갖추고 후행,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후행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더 하면서 이 지식과 실천의 관계를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자, 지식을 알았어. 이치가 뭔지 알았어. 지식을 습득했어. 근데 배운 거랑 반대로 실천해. 그럼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지식과 실천은 항상 서로 영향을 끼쳐야 돼. 이걸 성리학에서는 지행병진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행동, 실천은 서로 영향을 주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 즉, 배운 대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배웠어. 이치를 습득했어. 근데 실천을 안 해. 그럼 될까 안 될까?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배우고 실천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또 질문. 그럼 얘들아, 배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 중에선 뭐가 더 중요할까? 그치.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왜? 배우고 실천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리 하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 중에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경행중이라고 하는데, 지경, 배움은 가볍고 행중, 행동하는 것은 무겁다. 즉, 지식과 실천 중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정리해 줄게. 봐. 지식과 실천 중에서 선후관계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선후관계는 지식이야. 안 다음에 실천하는 거야. 근데 중요도는 뭐야? 중요한 건 뭐야? 그치. 지식보다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오늘 다 배운 거야. 사실 정말 어려웠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복습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 성리학의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을 배웠습니다. 먼저 성리학의 우주론은 이기론이었는데, 이기론은 우주 만물이 원리의 측면인 이와 재료의 측면인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였어. 성리학의 심성론은 심통성정이었는데, 이 심통성정은 마음이 본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였고, 본성이 표출되면 감정이었어. 그리고 하늘의 이치는 본성과 감정 중에 어디에 있다? 본성에 담겨 있다. 이걸 뭐라고 했지? 성즉리라고 했죠. 그래서 성리학은 하늘의 이치는 본성과 감정 중에 본성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리학의 수양론을 배웠는데, 이 성리학의 수양론은 나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과 사물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지. 일단 나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인 이인욕은 제거하는 거였어.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이었고, 이 존천리 거인욕을 4글자로 하면 존양성찰, 2글자로 하면 거경이었지. 사물을 대하는 방법은, 일단 사물을 대하려면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돼.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방법,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을 경물치지라고 했고요. 이 경물치지를 2글자로 하면 뭐였어? 궁리였지. 그래서 성리학의 수양론을 1글자로 뭐라고 한다? 거경궁리라고 한다.
라고도 했었죠. 그리고 이걸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걸 지식과 실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 지식과 실천 중에 먼저 해야 될 건 뭐였어? 지식을 탐구하는 거였지. 즉 선지후행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 중요한 건 실천이었어. 그래서 이건 지경행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후관계에 있어서는 지식이 먼저지만 중요한 건 실천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말 너무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양명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니? 오케이. 안녕.